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원넷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일단 오늘에 대한 시장을 짤막하게 보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7월 달에 변동성이 상당히 큰 시장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7월에 대한 대선 테마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또 7월 달에 또 반드시 선점을 해야 되는 섹터, 그 섹터에 대해서 미리 선점하자는 주제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우넷이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30만 구독자를 달성을 했습니다. 밑에 그에 따른 이벤트를 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 밑에 설명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0만 구독자 감사드리고요. 아직 저의 개인 유튜브는 구독자가 30만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의 유튜브도 꼭 많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주제를 말씀드리기 앞서 가지고 일단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부터 설명을 좀 해드리겠는데, 7월 달에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짚어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오늘 그 변수 중에 한 개가 상당한 악재를 좀 작용하면서 모처럼 만의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나는 시장의 움직임이었어요. 사실 이제 오늘 코스피가 0.9% 뒤에 화면에 나오지만 코스피가 상당 부분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0.9% 가까이가 이제 빠져 나오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코스닥을 보더라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1.2%대 하락 마감을 그렇게 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좀 쉬어가는 그런 양상이 크게 벌어지는 모습들이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장에서 우리가 이 하락을 어떤 식으로 돌려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확산세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물론 사망률도 낮고 거기에 중증으로 넘어갈 수 있는 확률도 그만큼 낮아졌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그 코로나에 대한 우리가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에 대해서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되고, 오늘 시장에서의 가장 큰 악재를 우리가 한번 뽑아본다면 일단은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에서 공백이 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약 4,900억 가까이 매도를 하였고, 코스닥에서는 2,000억 가까이 또 매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많은 매도를 불러오면서 시장은 조정 양상을 나타냈다라고 또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 볼 수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7월달 어차피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변수가 될 수 있다, 그 변수가 악재로 작용했고, 오늘 또 옵션 만기가 또 겹치면서 하락폭이 좀 더 커졌다면 내일 일부 반등은 나올 것 같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음봉 자체를 만약에 내일장에서까지 다음 주까지, 늦어도 다음 주까지 돌려내지 못한다면 당분간은 이런 개별주 양상이 좀 더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이 7월 중순이 정말 중요한 것이요. 7월 중순이 넘어가고 나면 이제 7월달, 8월달 이제 그 증권사 이제 휴가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 거래량이 감소를 하면서 대형주에 대한 수급 공백이 더욱더 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양상이 좀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이 양봉을 벗어나야 된다.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양봉으로 올려놔야 되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개별주, 재료라든지 또는 일정 또는 이제 대선 그런 테마에 대한 부분으로 시장은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음봉이 크게 떨어지면서 거래량도 또 나오는 그런 움직임이었는데, 지금 이 고가에서 지금 떨어지는 자리가 연출됐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봉들을 이제 다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지금은 하방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더 다지는 그런 움직임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 이 시장은 개별주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만큼 이제 다음 주가 대단히 중요한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부분 변동성 한 번 더 확인을 꼭 해보시길 바라겠고,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일부 현금을 가져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이런 어느 정도 현금이 있어줘야지만 이렇게 지수가 빠지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물타기라든지 또는 비중 조절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눈여겨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격적인 주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이 시장 자체가 이제 불확실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개별적인 부분으로 좀 더 집중하는 그런 포트를 구성을 하고 우리 가족분들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6월달 7월달 넘으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개별적인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오늘 제가 조금 뽑은 주제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작년 2월 달에 나왔던 뉴스예요. 공장을 멈추는 현대차, 와이어링 하네스 대란이다 라는 건데, 사실 여기서 이제 와이어 하네스라는 게 뭐냐, 별거 없어요. 사실 이 와이어 하네스라는 것은 전선 뭉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기 연결을, 자동차 안에서 전기 연결을 할 수 있는 그 전선 뭉치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와이어링 하네스입니다. 단가도 상당히 낮습니다. 하지만 이 와이어링 하네스가 없어가지고 현대차는 작년도에 공장이 셧다운되는 사태도 벌어졌었고, 쌍용차도 셧다운이 벌어지는 부분이 나타났었어요. 그 정도로 이런 전기 제품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내연기관 차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전기 제품이 증가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전장 부품 시대로 넘어갈 때 과연 이런 와이어링 하네스라든지 또는 이 전기 제품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런 시점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전기차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한 개인 것 같아요. 이 전기차가 상위의 개념이냐 또는 2차 전지가 상위에 대한 개념이냐. 우리가 2차 전지가 상위에 대한 개념이 되기는 힘듭니다. 2차 전지 안에는 소형 전지, 바로 이제 스마트폰용이 있고, 그리고 이제 대형 전지, 중대형 전지죠. 이게 자동차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2차 전지라고 했을 때 이 소형 전지, 이 스마트폰용에 대한 부분은 일종의 캐시카우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실적의 기본 바탕으로 깔려 있는 상황이고, 그 위에 중대형 전지 시장이 커짐으로써 주가가 상승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2차 전지라는 것은 결국 이 전기차에 포함돼서 전기차가 중대형 전지를 소화를 해주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전기차에 대한 카테고리 안에 하나의 카테고리가 2차 전지라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전기차라는 카테고리 안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저희가 또 작년에 준비를 했던 것이 바로 차량 경량화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자, 전기차 시대로 넘어갔을 때 연비는 더욱더 중요해지겠죠. 왜냐하면 주행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은 차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차를 좀 더 가볍게 만들어내는 기술, 바로 차량에 대한 경량화가 또 필요한 부분이 된다는 거고요. 그런 차량에 대한 경량화 또 한 가지 섹터를 또 만들어낸다면, 여기에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 또 전장 부품이라는 거죠. 자, 얼마 전에 이제 가슴 아픈 뉴스였는데요.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 뉴스가 있었어요. 전기차를 지금 약 40만 킬로 정도까지 탔었는데, 지금까지 갈았던 것이, 뭐 이런 서비스 센터에 들어갔던 것이 2번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고, 한 번은 이제 타이어 갈 때 들어갔었고, 그리고 또 한 번은 계기판이 한번 고장나서 그때 들어갔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일반적인 이제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면서 대부분 다 전자화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고장도 잘 안 나게 된다는 거죠. 대부분 다 컴퓨터 의존을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내연기관 차와는 또 다른 부분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휘발유라든지 경유 같은 경우에 찌꺼기가 남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 연소가 아니거든요. 그런 찌꺼기가 남았을 때 그런 찌꺼기들 자체가 또다시 뭐 차에 대한 막힌 거나 아니면 그 부분 자체를 뭐 해소해 주거나 이런 부분이 존재를 해야 되지만, 전기차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구동 모터가 돌아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동력을 전달하는 그런 과정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서비스 센터라든지 카센터에 들어갈 일은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품들에 대한 고장률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전장 부품 관련주와 일반적인 자동차 부품주는 좀 더 구분을 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전장 부품 관련된 종목군들은 앞으로도 수요는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 현대차라는 기업을 보더라도 우리가 작년도 뉴스였는데, 자, 지금 현재 내연기관 차에서도 이런 와이어링 하네스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걸로 인해 가지고 셧다운이 되는 사태까지도 벌어지는데, 과연 전기차 시대로 가면 이런 와이어링 하네스에 대한 부분은 더욱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전기로 연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과연 이런 전기차에 대한 부품들도 그만큼 중요도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씩 한번 최근 들어서 나왔던 뉴스들을 좀 보면요. 자, 테슬라는 또 AI 데이로 7월 중에 발표를 한다. AI 데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자율주행 기술력을 구현해내는 부분과, 그리고 주행거리가 얼마만큼 늘어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자율주행이라는 부분 자체도 결국에는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런 트립 컴퓨터에 대한 상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컴퓨터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자체가 보완이 되고 업그레이드가 됨으로써 자율주행 기술력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전기차 카테고리 안에 자율주행이라는 카테고리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우리가 전장 부품이라든지 또는 이런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 자체는 우리가 미리 좀 더 이런 섹터분들을 선점을 해야지만 우리가 또다시 주식에 대한 상승이 나타나는 그런 과정들이 반복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이런 테슬라에 대한 AI 데이가 올해도 저는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작년도 이 테슬라 배터리 데이를 맞이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들썩거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런 테슬라 AI 데이가 7월 중순에 또 전망을 한다니까요.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도 우리가 미리 좀 더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요 기업이 우리가 작년에 공략을 했던 영화테크라는 기업입니다. 방송에서도 소개를 3번 드렸던 기업이었는데, 자, 이 기업에 나오는 이 자리 정션박스라는 게 뭐냐면, 자, 이 정션박스라는 것이요, 우리가 자, 여기 보시면요, 요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차에서 퓨즈박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를 연결을 시키는 장치, 우리가 이 퓨즈박스를 통해 가지고 블랙박스를 연결을 하죠. 그러니까 이 퓨즈박스가 다양하게 안에 전기를 연결하는 그런 하나의 뭐랄까 이제 차단기에 우리가 형태를 차단기를 모아놓고 거기서 전기가 이제 다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박스를 뜻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것도 별 볼품 없는 기업이에요. 그렇지만 이 주가도 지금 여기에서 작년 대비해서 약 6배 정도가 올랐거든요. 그 정도로 강한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런 퓨즈박스나 이런 와이어링 하네스 같은 것들이 상당히 중요도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기업에 대한 부분도 주가가 바뀌어 나간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현재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이제 전장 부품 시대로 넘어가면서 그에 따라서 부각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더욱더 많아질 것이고, 그럼 그에 따른 부분에서 주가에 대한 변화는 더욱더 강하게 형성될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일단은 전기차가 넘어갔을 때 이 테슬라라는 차와 일반 내연기관 차의 다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내연기관 차들보다 전기차로 넘어간다면 대부분에 대한 전기 신호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전기적인 부분 자체가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 풀 LCD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에 따른 우리가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재평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형성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뒷좌석에 대한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내비게이션에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활용도는 상당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의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우리가 차량을 보면 차량 옆에 이런 센서들에 대한 부분에서도 재평가는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현재 고급 차들 같은 경우에는 차에 상당히 많은 카메라와 많은 센서들이 달립니다. 그런 것들이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면 당연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고급 옵션이라고 하는 이제 어라운드 뷰, 그러면 지금 보면 뭐 차량 앞에라든지 또는 차량 옆에 그리고 차량 뒤에, 그래서 차량이 위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보여서 훨씬 더 주차도 편리하고 뭐 차량 옆에 뭐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도 결국에는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면 필수적인 옵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블랙박스라든지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도 차량에 필수적으로 연동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럼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카메라 관련주들도 또다시 한 번 더 재평가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카메라라든지 또는 센서라든지 또는 이제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한 기업들이 상당한 재평가를 앞으로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러면 대표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센서 기업이라고 했을 때 기업들을 하나씩 한번 찾아보면요. 자, 우선적으로 지금 우리가 작년에 MC넥스 이거 틀어놨네요. 지금 MC넥스 같은 기업들도 지금 최근에 주가 조금 조정폭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고가 권역으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 좀 쉬어가는 움직임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런 자리에서 여기에서 주가가 뭐 퍼진다라고 보기보다 여기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이 올라왔던 부분, 자, 작년에 대비해서 약 3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일부 조정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현재 이 가격대 45,000원, 46,000원대는 상당히 건전한 조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로 한 개 잡아볼 수 있는 것이, 자, 여기 이제 갭이 한번 이렇게 떴어요. 이런 갭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자리 우리가 하락으로 떨어질 때, 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때 갭이 한번 형성되고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 이 갭을 한 번만 이렇게 돌파해서 넘어오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넘어가느냐, 이렇게 넘어갔다가 다시 한 번 더 시도해보고 그 다음에 또다시 시도해보고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가 많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봐야 되거든요. 지금은 메꾸기는 하지만 이 자리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럼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하방에 대한 경직성 자체를 보이고 지금 업황에 대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가에 대한 변화가 좀 더 강하게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기업으로 뭐 MC넥스 같은 기업도 센서, 그리고 이 기업은 특히 이제 현대차에도 80%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앞으로도 주가는 쉽게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장부품 관련해 설명을 드렸던 LG이노텍 같은 기업들도, 우리가 이 LG이노텍도 결국에는 스마트폰에 대한 부품을 납품했던 기업이 결국 전장부품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스마트폰을 납품했던 기업들이 지금은 이제 이 스마트폰이 성숙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들 죽었다, 그렇게 볼 건 아니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들어갔던 카메라라든지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센서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그런 부품들이 이대로 자동차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 돼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CES를 매년 초반에 하는데 할 때마다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모빌리티입니다. 특히 자동차 모빌리티 상당히 이슈가 되거든요. 우리가 SK그룹 자체도 높게 평가를 하는 것 중에 한 개가 SK텔레콤, SK하이닉스 이런 모빌리티를 강화할 수 있는 회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SK그룹이 한 번만에 원스텝으로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처럼, 자, 현대차도 왜 현대모비스에 대한 부분을 역량을 강화하느냐, 결국에는 이 현대모비스가 강화될수록 이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 자체는 더욱더 부각받을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도, 자, 중국에 대한 기업들과 그리고 지금 구글, 아마존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구글도 자율주행차 기업으로 웨이모라는 부분을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차 스타트업 줌스에 대해서 자율주행 택시에 대한 부분 자체에 투자를 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웨이 같은 경우에도 아크폭스라는 전기차, 그리고 샤오미도 이 전기차에 대한 부분을 지금 생산을 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는 거예요. 이런 말은 뭐냐면 결국에 그 전에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상당한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스마트폰에 대해서 상당히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선도권을 다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자동차를 보니까 그 전에 내연기관까지는 상당한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지만 전기차 시기에 넘어가니까 야, 이거는 엔진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그냥 엔진은 결국 모터잖아. 모터로 대체되고 나면 나머지는 다 전기로 연결하는 부품들인데 이런 건 우리가 훨씬 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뛰어날 수밖에 없지. 그러면 애플카도 지금 보면 똥배짱을 부리는 거죠. 현대차는 지금까지 잘 해왔던 기업인데 현대차는 기아차 그룹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우리 하청업체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애플이 바라봤을 때는 모빌리티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구글이나 아마존, 지금 애플, 하웨이, 샤오미 같은 기업들도 이렇게 대거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다. 그러면 결국 거기에 따라서 납품할 수 있는 전장부품 기업들이 상당한 성장성을 보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기업들은 빠졌을 때마다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해석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자율주행이 3단계입니다. 3단계는 작년 7월부터 이제 진행이 되어 왔던 부분인데요. 이 3단계, 그리고 이제 4단계, 그리고 5단계로 넘어가는 부분인데, 자, 5단계는 완벽한 자율주행. 그러니까 운전자가 없어도 자동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 대신 이제 4단계는 운전자가 잠깐 자리를 비우면 이 자동차가 자동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이 자동차가 다시 한 번 더 잠깐 쉴 때는 또다시 운전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3단계는 현재 제한된 구간 안에서는 이 핸들을 놔도 된다. 그게 지금 3단계죠. 그런 3단계에 대한 부분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테슬라가 좀 더 앞서 나가는, 그리고 현대차가 상당히 따라붙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전기차 시장으로 넘어갈수록 더욱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연출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최근에 대기업들도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들인데, 지금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자, 이 포스코 SPS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이 전기차에 대한 구동 모터에 대한 부품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 포스코 SPS라는 업체는 원래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자회사거든요. 근데 이런 우리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고 생각했을 때, 포스코 그룹이라고 생각하면 이 포스코 그룹은 철강, 뭔가에 대해서 무거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통해 가지고 전기차에 대한 부품을, 전장 부품을 생산을 해내고는 그런 업체로 탈바꿈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장 자체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2차전지에 대한 종목군들이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약 5년 동안 상당한 상승세를 보였던 것처럼, 이런 전장 부품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상당한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이 시장 자체가 앞으로는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아직까지는 전기차가 10대 중에 1대 정도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이지만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그런 전장 부품 관련주 여전히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에 대한 주가 추이를 하나씩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 우선 앞서 봤던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기업들도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것은 이제 월봉인데요. 월봉상에서 주가가 고가 권역의 4만원대 이상에 대한 움직임을 유지를 하다가
이제 철강업황이 꺾이면서 주가는 상당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급락 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들어올리는 자리들은 이제 급락 후 첫 양봉 형태라고 봐야 됩니다. 그 형태를 띄고 난 다음에 현재 일봉상으로 봤을 때, 자, 고가 권역에 대한 돌파 여부가 지금 나타나는 그런 시점이라고 봐야 되는데, 앞서 봤던 거래량에 비해서 지금 현재 거래량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럼 결국 이 거래량 자체가 조금씩 더 늘어나면서 주가는 바뀌어 나갈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앞으로는 이제 전기차 전장 부품에 대한 이런 직접적인 관련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전기차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는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에서 국한돼서 바라봤었다면, 이런 경량화라는 것은 하나의 뭐랄까 이제 히든 포크 같은 역할을 했다, 히든 카드 같은 역할을 했다 라면, 지금 전장 부품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이렇게 넘어가는 좀 모빌리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한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아직도 그런 기업들이 올라가지 않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앞서서 일단 레이더, 뭐 카메라라든지 자율주행, 그리고 지도 데이터, 그리고 이제 한글화를 또 해야겠죠. 뭐 애플카라면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한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한글화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한컴 그룹이 반드시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럼 한글 컴퓨터라든지 또는 한컴 MDS 같은 기업들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대가 바뀌어 나가는 흐름, 그러니까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들을 선점하는 것이 사실 주식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이 주식들이 앞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나의 주식도 바뀔 수 있으니까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런 2차전지 관련주들, LG화학이나 삼성 SDI, 뭐 포스코 케미칼,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기업들을 보면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요. 최근에 많이 올라서 매수를 하니까 어때요? 주가가 빠지죠. 다들 좋은 종목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나에게는 손해가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요. 어차피 전기차 중에서 2차전지라는 것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올라왔었다면 지금 이런 자율주행이나 또는 전장부품은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전기차 카테고리 안에서 하나의 카테고리가 형성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카테고리는 앞으로 상당한 성장성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가 될 때마다 좀 선점을 할 수 있는, 저는 7월달이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공개방송이나 또는 저희 유튜브에서 이런 전장부품 관련주들 계속적으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꼭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LG전자나 또 LG이노텍, 또 LG 관련된 기업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자, 그것도 와우넷 영상에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 어때요? 지금 LG이노텍 지금 신고가 같죠? 그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체 또다시 선점할 수 있는 또 중소형주들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에 대한 계좌를 한번 저와 함께 바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와우넷이 30만 구독자를 달성했습니다. 이 영상 밑에 설명란에 이벤트 참여할 수 있는 내용 나와 있으니까요.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이상로의 빨간 주식 유튜브도 많이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